안녕하세요.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하고 유류분 소송이 다 끝났을 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들어오죠. 그런데 유류분 반환을 끝날 때까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그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 월세가 큰 금액이 아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얼마큼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이죠. 두 번째는 혼외자가 있습니다. 혼외자의 사후인지. 요거는 두 개 다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유류분. 요거는 이제 증여재산에 대한 거죠.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충분히 실무에서 소송에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시려면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 그 초점 포인트는 뭐냐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보통 여기서 상속이 일어나죠.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송이 끝납니다. 소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월세가 나오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월세는 나옵니다. 보통 이 월세는 어머니가 취득하시거나 또는 장남이나 이런 분들이 취득을 합니다. 소송하신 분들은 대부분 생전의 증여나 이런 데서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이 월세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소송이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2명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7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전부 다 월세를 취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소송이 확정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법정 지분은 되지만 이 자녀가 증여를 많이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0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그러죠. 구체적 상속분. 이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거는 사전에 증여한 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상속받을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A는 많이 받아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5분의 3, 5분의 2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됐는데 이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의 B가
3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왔습니다. 돈. 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어머니와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구체적 상속분,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온 그대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통째로 취득을 하고 소수 지분권자에게 그거에 해당하는 돈으로 전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를 대상분할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월세 계산은 이 두 가지 방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거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다. 만약에 여기서 뭐 500만 원의 월세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을 하든 아니면 5분의 3, 5분의 1로 B와 어머니가 취득을 하든 상관이 없이 이 500만 원은 어머니가 300, B가 200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0이 사실은 A가 전부 다 그동안 받아 썼다. 하게 되면 B는 A를 상대로 이 매월 기간 동안 발생한 거에서 소송 확정될 때까지 이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언제 청구하냐? 소송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중에는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게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월세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월세 200만 원을 달라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못하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죠. 물론 그러면 이제 A는 뭐 재산세 냈다, 뭐 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기의 구체적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소급하느냐,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 하느냐, 상속 개시 당시. 왜냐하면 이 구체적 상속분의 효력은 내가 이 부동산의 5분의 1을 취득했다 하는 효력은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부터 소급해서 내가 이 부동산의 5분의 1을 취득한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의 3분의 2도 이때부터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 개시 당시부터 계속 그래서 그 내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가 취득한다. 이게 상속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따른 월세 청구의 범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대상분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전부 다 취득한 경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후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만약에 5분의 3, 5분의 1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거는 당연하고 이 뒤에 거는 당연히 내가 등기를 했으니 내가 취득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 보통 이제 5분의 3이 받게 되죠. 그래서 받은 거를 나한테 5분의 2를 줍니다. 다 받아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관리하고 다 나한테 주게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좀 길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상제 분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계 분할. 앞으로는 상계 분할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상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독으로 분할한다. 네.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네.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근데 요거는 이 결정은 다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대로, 네. 요거의 기준대로 월세를 청구한다.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네. 요거는 상속 시부터 판결일까지입니다. 네. 요 밑에 거, 지분으로 취득한 거는 상속 개시부터 계속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같은 경우, 소송이 끝나면, 부동산 규모가 크다, 월세가 나오는 금액이 상당하다, 예, 그렇게 되면, 월세 청구, 예. 월세 청구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따른, 월세 청구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외자가 있습니다. 예, 사후인지. 이 생전에 인지한 경우는 어차피 사망할 당시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사후인지는 사망할 당시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는 사람입니다. 혼외자가. 그런데 사망하고 나서 이제 인지 청구를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후인지자는 이제 사후인지의 상속회복 청구입니다. 상속회복 청구입니다. 사후인지의 상속회복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예전에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요 사후인지의 상속회복 청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 사후인지자는 월세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상속 부동산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구체적 상속분대를 취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할을 마친 거, 분할이 종료된 것들. 왜냐하면 피해상분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후인지자는 가족관계 등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만의 합의로 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금도 찾을 수 있고, 왜냐하면 등기소는 모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만 보니까. 또 은행도 모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만 보니까. 그래서 다 분할을 마쳤는데 이제 사후인지자가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할을 마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다 말소하고 원래대로 돌릴 거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미 분할을 마친 거는 이 사후인지자까지 다 합쳐서 다시 이렇게 취소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돈입니다. 돈. 이게. 돈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을 마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돈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금액 얼마 및 이 소장 송달 부분 접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부터 연 12%, 이렇게 붙습니다. 이 이자는 과실입니다. 과실. 이 목적이죠. 상속분입니다. 이게 이 혼외자의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것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이 과실 이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월세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요. 왜냐?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미 이자를 받기 때문에 다시 월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후 인지자의 상속회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월세를 청구할 수 없다. 이자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유류분도 이제 뭐 보통 두 가지 판결이 아니고 오물 반환 있고 가액 반환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오물 반환, 가액 반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른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물 반환은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재산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거는 무조건 돈입니다. 가액 반환.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면 지분으로 가고 이게 돈이면 그냥 돈으로 갑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1억을 받았는데 유류분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1억 주는 겁니다. 1000만원. 1억이다. 근데 곱하기 유류분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액 반환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원래 일로 가야 되는 건데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거나 또는 뭐 대지를 받았는데 그 외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또는 근저당을 잡아버렸다. 이렇게 되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액 반환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와 변경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돈. 자, 그 부동산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100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분의 1이야. 그러면 10평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주식 100주다. 이러면 10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그거를 그대로 반환하는 게 이 오물 반환입니다. 오물 반환. 이거는 가액 반환은 돈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는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돈으로 반환하는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가액 반환, 돈으로 반환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반환을 받았는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오늘 신청했을 때 오늘 판결이 나오면 뭐 내일 나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에 1년만, 길게는 4년 이렇게도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유류분 사건이 뭐 실무를 한 14년, 이게 만 14년 지금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만 14년 유류분만 합니다. 상속돼서 분할하고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짧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조사할 것도 많고 감정도 하고 조회도 하고 변론기일도 기다리고 하다 보면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이 일어나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 그래서 판결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1심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확정 판결입니다. 이게. 항소하면 고등법원, 재항소하면 대법원. 그래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요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합니다. 월세가 발생하죠. 월세가 나오죠.
그래서 돈을 받을 때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자체가 유류분의 과실이기 때문에 돈으로 청구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도 받고 월세도 받고 이건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자, 했더니 10분의 1을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에 증여부동산이죠. 여기서 증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 껴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월세 있습니다. 월세. 이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여가 되면 이 순간부터는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인 월세도 그 사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원론으로. 자, 10분의 1을 지분을 이제 이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월세가. 좋은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100만 원이 내 지분입니다. 월세. 내가 월세를 원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월세가 쭉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소장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때부터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유류분 들어온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면 이때부터 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부분을 송달받은 날 내가 이 유류분권자가 소송한 거를 받았습니다. 소장을 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받은 날로 소급해서 유류분이 흐르게 발생합니다. 유류분은 원래 이때로 발생하지만 유류분은 원래 이때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10분의 1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물어주는 놈은 몰랐습니다. 이걸 소송 들어올지. 그래서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여기에 10분의 1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이죠. 내가 소유권 잃을 때까지입니다. 요거는 내가 청구해야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당연히 내가 10분의 1 들키쳤으니까 당연히 소유자로서 이제 받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요 앞에는 내 유류분이 10분의 1인데 네가 다 먹었으니 소장 받은 다음 날부터 그 부동산의 월세 10분의 1을 나가고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속재산 분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소송 제목은 뭐냐?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송할 때 권리 없이 이렇게 누가 가져갔다 돈을 그러면 그냥 부당이득입니다. 90%는. 자, 유류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판결이 확정됐다. 이 확정은 지분으로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받을 때는 월세 청구 못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언제부터냐? 소장, 부본, 사본입니다. 사본. 받은 다음 날부터 쭉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큰 건물이라서 1,000만 원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면 1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상세분 할 때도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500 나옵니다. 여기는 300, 200 나옵니다. 합이 1,000입니다. 여기는 유류분 의무자가 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분의 1의 유류분을 취득하면, 요렇게 전부 다 10분의 1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거는 임여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산다고 보고, 그거를 감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월세가. 그거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만 원. 그래서 총, 어떻게 되죠? 합치면, 1,110만 원. 네, 이렇게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대불안도 그렇고, 유류분도 그렇고, 의무자가, 반환권자가 임대 안 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생활하는 걸로 이렇게 임묘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임묘. 이거 누가 하냐? 소송 중에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님이 지정해주는 감정평가사가 임묘감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이게 지금 유튜브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변호사가 아닌데, 이렇게 법무법인 이름을 걸고, 이거 한다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셔가지고, 아예 제목을 바꿨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 그냥 제목만 바뀐 겁니다. 그걸 왜 제목이 바뀌었지? 이름이 바뀌었지, 유튜브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이거는 상속 개시 당시 다음날입니다. 다음날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사후인지자. 안 됩니다. 이거는 월세 청구 없습니다. 세 번째, 유류분. 유류분은 가액 반환인 경우만, 원물 반환인 경우. 원물 반환. 원물 반환인 경우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이렇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재산분할, 사후인지, 유류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상속 실무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참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또 보면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쭉 드려도 그 초반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질도 안 좋고 잘 압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거를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직업이 사무장이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에 제가 시간을 많이 투여할 수 없어서 하지만 그 대신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강의, 완전히 실무적인 강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다른 웬만한 거 찾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좀 이렇게 뭐 소리가 안 들린다, 화질이 안 좋다, 이런 불만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 수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